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붉은색의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2만 불을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몇 차례 계속 2만 불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격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4%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1100달러가 무너졌어요. XRP 경우도 마이너스 2.8%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0.32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2만 불이 한때 무너졌다가 곧 있으면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빠졌다가 회복을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게 2만 불을 지켜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는 11포인트로 익스트림 피어에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서는 진짜 자산들을 모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준 분이신데요. 그런데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강심장만 살아남는다. 부자 아빠 기요사키 비트코인 1100달러 추락 전망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이 2만 달러인데 1100달러까지 추락 전망? 금액이 지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100달러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시험을 받을 것이라며 가격 반등의 여지가 보일 때 추가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1100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원화로 하면 130만원, 140만원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원이 넘는데 130만원, 140만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트위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트윗인데 요 트윗을 좀 보면 루저는 그들이 잃을 때 그만둔다. 그리고 비트코인 루저는 지금 자살을 해가며 그만두고 있다. 하지만 위너는 그들의 손실로부터 배운다. 그러면서 나는 비트코인이 1100불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을 회복을 한다면 나는 더 많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루저들이 항복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28일날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요사키가 1100달러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보면 진짜 1100달러? 하면서 뭐 요런 짤도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요사키의 트윗을 이전 것도 좀 더 찾아봤어요. 지금 요게 5월 13일 날 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폭락 희소식 해가지고 내가 이전 트윗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비트코인이 20K까지, 그러니까 2만 달러까지 폭락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17,000달러까지 바닥 테스트를 하는 것을 또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닥권 안에 들어오면 나는 백업 더 트럭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백업 더 트럭이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 백업 더 트럭이란 말이 이 속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을 해서 보면은 보시면 백업 트럭은 미래에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식이나 기타 금융자산의 큰 포지션을 구매하는 속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문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라고 그러면서 여기 또 밑에는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진 않지만 이 용어는 1990년대 후반에 유행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기요사키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일단 바닥권 안에 들어오면 나는 큰 포지션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폭락은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5월 13일 날 이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3일이 언제냐면은 요때죠. 그러니까 요때쯤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거의 한 28,000달러 정도였었는데 이때 이제 2만 달러까지 갈 것이며 17,000달러까지 바닥을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만 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또 얼마 전에 17,000달러를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지금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전 트윗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트윗 이전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폭락이 좋은 이유 해가지고
너의 수익은 너가 팔 때가 아니라 너가 살 때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백업 더 트럭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바닥권에 왔을 때 대량의 포지션으로 매수하는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바닥은 아마도 17K나 심지어 더 낮은 11K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K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도 점점 부자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트윗은 5월 14일 날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17K 혹은 11K를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K를 위협을 받고 더 떨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 엊그제 올린 트윗에는 좀 더 떨어진 가격으로 바닥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이 그 가격이 이 11K인데 여기에 공을 하나 더 빠뜨려 가지고 1100달러로 오타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오타라고 추정을 하냐면 이 트윗은 수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을 썼으면 수정은 할 수는 없고 삭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유명인은 트윗을 한번 이렇게 올리면 순식간에 엄청난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뭐 리트윗도 1300개가 넘고 또 뭐 좋아요도 뭐 9000개가 넘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트윗을 지우지 않고 뭐 추후에 해명 트윗을 올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 자기는 이 트위터에 수정 기능을 넣을 것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아무튼 결론은 지난 이 트윗에 올렸던 이 11K, 이 11K라고 언급했던 것을 봤을 때 이 1100달러는 0을 하나 빠뜨린 오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11K 뭐 11,000달러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이 2만 달러니까는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정도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진짜 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어요.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작년 6월에도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버블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버블은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24,000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붕괴될 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적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올해 1월에도 비트코인 폭락 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24일 트위터를 통해 당신의 이익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만들어진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도 조금 전 트위터하고 동일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폭락은 좋은 소식이다. 나는 비트코인이 6천에서 9,000달러일 때 샀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2만 달러를 테스트하면 추가 매수할 예정이다. 더 부유해질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미래의 화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할 것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거품이 심하게 껴있어가지고 계속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해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증시도 버블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트윗도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투자 조언을 듣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트윗이 올라왔는데 요거를 좀 보면 이게 이제 S&P 500의 차트거든요. 이때도 폭락할 것이다. 뭐 이때도 폭락할 것이다. 뭐 이때도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기요사키는 계속 자산이 버블이고 폭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면서 이 기요사키의 조언을 듣지 말라 하는 이런 조롱의 트윗도 올라왔어요. 뭐 근데 결국에 이 기요사키의 말처럼 결국에는 지금 2만 달러까지 내려왔고 또 17,000달러까지 한번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11,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11K까지 가는지는 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를 또 보면 실제로 약세장이 지속됐던 지난 2013년과 2017년 사이 시장 사이클을 살펴보면 2013년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폭은 85%로 407일에 걸쳐 이뤄졌다. 또 2017년 최대 하락폭은 84%였으며 조정은 364일 동안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코인 시장의 하락은 229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최대 73%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지난 약세장의 흐름을 따른다면 올해 4분기 말쯤 최저가인 13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1350달러니까 좀 전에 기요사키가 말한 뭐 11K하고 상당히 근접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장이 이렇게 반전되기 전까지 매도 압력은 거세질 것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이 해시레이트를 보면 최근에 가격이 이제 2만 불대로 무너지면서 해시레이트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채굴자들은 채굴을 멈추지 않고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채굴을 유지를 하려면 전기세도 내고 또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나 임금 등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의 손익분기점이 거의 한 28,000, 9,000달러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채굴을 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마련을 한다면 지금은 가격이 예전보다 더 떨어져서 예전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매도 압력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시장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장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찾아본다면 먼저 통화정책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거기에 변화가 와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뭐 인하 쪽으로 간다면 확실히 시장 반전이 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린 전쟁 종전이 일어난다면 시장 반전이 또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이 암호화폐 내부적인 큰 호재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최종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레이스케일은 7월 6일까지 승인 기간이었는데 오늘 이 비트와이즈 현물 ETF 출시를 반려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 것까지 같이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반려를 하자마자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한 SEC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도 승인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반려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현 상황이 이제 뭐 디파이 산업도 붕괴로 이어지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서 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이 매도 압력은 계속 거세지면서 정말 이런 기사처럼 비트코인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사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암호화폐 더 커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 해가지고 거시환경 내년 하반기 개선해서 이 톰 로베로의 트윗을 가지고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톰 로베로라는 사람이 현재 크립토 겨울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2021년까지 이 코인베이스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 이 암호화폐 사이클을 겪어왔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또 어떻게 해서 더 강해질지 나의 예견을 써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트윗을 좀 찾아봤는데 이 사람도 올해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암호화폐가 더 낮아질 거고 그러면서 무관심이 시작될 때까지 내년에도 대체로 하락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 들어서야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블랙스완에 비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 블랙스완 이후에 일어난 이런 빠른 반등을 기대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약세장은 이 블랙스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바닥은 현재의 두려움과 혐오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관심이 시작이 되고 이 크립토에 관해서 더 이상 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떠날 것이고 그때가 진짜 진정한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0에서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암호화폐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직은 진정한 바닥이 아니지만 결국에 버틴다면은 더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가 트윗을 남겼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1000만 달러를 주고, 그러니까 원화로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30억 원을 주고 지금 48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 평단이 한 2800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기준 6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129,699개의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고, 이 전체 비트코인의 매수 평단은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매수 평단에서 10,000불 정도가 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마이클 세일러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모두가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모두가 바라보는 하락이 진짜 올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시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닥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물로 접근을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이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도 더 커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